지난 1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.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린 건데요. 먼저 사건 발생 경위를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? 네, 그 10월 1일 날 그 이태원 그 클럽 그 인근에서 그 네. 자정 무렵입니다. 그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3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집중적인 이른바 그 무차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무려 그 1시간 그 이상이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사망할 수도 있구나.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차에 네. 지나가던 그 외국인이 겨우 멈춰서 나는 병원으로 결국 가게 됐다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가해자가 누군가를 꼭 그 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현재 코뼈도 한 멀티는 물론이고 또 광대가 골절이 되고 네.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입원 치료 중에 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서 꼭 알고 싶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가해자를 전혀 이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이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이 직접 당시 상황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가해자 찾기가 그렇게 힘든가요? 현재 이제 그 경찰에서 그 이 범인 용의자의 신상을 특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CCTV 50개를 열어서 동선을 그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동선이 중간에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중에 일부 그 CCTV 그 화면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. 주변 기지국의 기지국 그 수사를 통하게 된다면 이 시간대 등을 특정을 해서 범인의 신상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. 네. 다만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조금 공개를 해서 소위 그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네.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있었던 그냥 바라보만 보고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한 또 비난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또 파장도 있기 때문에 네, 네. 그 정도는 허용하지 않고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용의자 특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. 야, 가해자 초상권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목격자들이 또 있다고 그렇죠. 하니까 근데 이 목격자 그때 못 도와줬더라도 좀 가해자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제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이 남성이 자신이 폭행당하고 있을 때 돕는 사람이 없었다. 네.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도와줬다.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섭섭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지켜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이런 모습은 저는 뭐 중국이나 이런 네. 데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네, 네. 한국 사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에 굉장한 좀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요. 이제 이분이 정말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진 곳도 아니었다고 하고요. 네. 또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행인들도 많았다. 이제 그런데도 딱 지나가던 외국인 한 명만 나를 도왔을 뿐이지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갔다. 네. 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에 굉장히 좀 충격을 안겨주는 점인데요. 일단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가지고 네. 예를 들어서 나나 혹은 제3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보호 조치를 요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 법률이 뭐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논의의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법률적인 선언,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네. 법률적으로도 도움을 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처지가 된다면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시해서 규정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. 네, 우리는 아직 없는 거죠. 예, 아직 근데 없습니다. 제가 답글을 좀 읽어봤어요. 그 댓글들 괜히 끼어들면 쌍방폭행이 되고 경찰서 불려가고 때로는 뒤집어 써서 이게 돕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. 오히려 법이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의견들도 있더라고요.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인공호흡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깨어난 다음에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든지 네.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서 돕지를 못한다.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이 있는 건데요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가 조금 미비하기도 해요. 이제 이렇게 돕다가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면책을 충분히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좀 더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데 네.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사법적으로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람을 돕는 거를 망설이게 되는 네. 하지만 이런 문화는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게 네, 예. 지난번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 그 대전에서 그 택시 기사가 그 심정지가 왔는데
골프를 빨리 이제 네네. 치러 가는 것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던 일이 있었죠. 네네. 그래서 사실은 착한 사마리안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. 됐습니다. 예.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 도덕적 영역이고 과연 국가 형벌권까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는가 이런 네.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. 더군다나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네. 봉침 시술 사건이 있었는데 봉침 시술로 그 쇼크가 와서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 환자는 아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관련된 나름대로 응급 조치를 했었는데 그때 중요한 키트를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손해배상에 피소까지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법을 이제 고사하고 네.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참고인 조사를 계속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덕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생기고 이 말이죠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법이 있으면은 과연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가? 그것은 또 아니지 않겠느냐?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벌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?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네.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사마리아법도 있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가 한 6대4 정도로 좀 우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.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폭행에 연루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매뉴얼로 경찰에서 만들어 주신다거나 법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으면 그래도 더 쉽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 그 법적 그 평가가 그 케이스 바이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갖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이 사상자를 구조하지도 못하고 네. 또 그 예기치 않은 또 피해가 났을 때는 결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쌍당 폭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요건이 있긴 합니다. 네. 지금 최소한으로 도와줘야 되고 예를 들면 공격 행위가 끝나면 그 상태에서 그 종료를 해야 되고 네.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요. 이런 상황 되면 좀 여럿이서 돕게 되면은 네. 그런 어떤 책임 소재나 뭐 네. 상황 파악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12에 신고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. 네, 네. 이런 생각도 좀 가능한 상황인데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매뉴얼도 있습니다. 네. 뭐냐면은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예치면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정확히 한 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. 예, 거기에 뭐 파란색 잠바 입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. 네. 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 순간 내가 지목을 당하는 순간 책임감을 느끼고 도와주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. 네, 네. 이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서로 이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도와야 한다.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맞아요.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.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한 사람을 짚어봐라. 이 이야기, 이 매뉴얼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남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.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이런 계기에 조금이라도 좀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